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2장 패자 재환공 1. 포수가 있는 중 공순무지의 죽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패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마천의 사기, 좌구명의 춘추자든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양공을 죽이고 군위에 오른 공손무지는 부푼 꿈을 안고 나라를 잘 다스려 보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으나 연친과 간지보를 제외한 대부들은 시큰둥했고 연칭 등을 경원하였습니다. 제양공도 나빴지만 제양공을 죽인 그들의 방법 또한 제양공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특히 제나라 상경인 고호와 국의중은 제양공의 죽음이 너무나 갑작스러워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데다가 연칭 등의 반란 세력이 소수여서 과연 연칭 등이 조정을 장악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또 대부들이 연칭 등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즉 연칭 등을 새로운 권력자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였습니다. 이에 둘은 친병하고 사태를 관망하였습니다. 앞장서서 어느 방향으로 주도하다 보면 일의 성패를 떠나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연칭 등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앞장서서 이들을 몰아내자고 할 용기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어떻든 대부들의 합치된 뜻에 따를 생각이었죠. 무지는 대부들이 자신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에 무지는 오냐 그래 그렇다면 라고 마음먹고 이번 기회에 조정의 인물들을 확 바꾸리라 결심 전국에 구인의 방을 붙이고 새로운 인물들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새술은 새포대라는 심정이었고 조정 쇄신을 위해서는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무지는 관주보의 추천에 따라 그의 친척인 관이호를 초청하였습니다. 이에 관이호는 제목도 장담할 수 없으면서 나의 시세를 잡치려고 한다라고 중얼거린 후 그날 밤에 공자규와 함께 노나라로 달아났습니다. 이에 노장공은 규 일행을 환영하며 생두에 살게 하였습니다. 이 관이호가 바로 고대 중국의 최고 재상인 관중인데요. 이호는 관중의 이름이어서 피의에 따라 부르지 않고 그의 자인 중자를 불러 관중이라고 하죠. 지난날 제양공은 노나라 여자에게서 규를, 그 나라 여자에게서 소백을 얻었습니다. 둘 다 서자였지만 둘 다 총명하여 이들 중 하나에게 군의를 물려주려고 계획하고 규에게 관이호와 소호를, 소백에게 포수가를 붙여 둘을 훈육하게 하였습니다. 포수가, 관이호, 소홀 셋은 서로 친했는데 소홀은 둘에게 우리 세 사람은 세발소 다리와 같다. 제 나라가 안정되고 우리 셋이 한 임금 밑에서 함께 일하려면 임금될 가능성이 낮은 소백보다 규를 함께 돕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관이호는 백성들은 규의 생모를 싫어하여 규도 좋게 보지 않는 반면에 소백은 생모가 일찍 죽어 백성들의 동정을 얻고 있다. 누가 군에 오를지는 두고 봐야 한다. 차라리 셋이 한 사람을 함께 섬기는 것보다 셋 중에 하나는 소백을 모시자. 그래야 누가 군에 오르든 우리 셋은 함께 제 나라를 받들 수 있다라고 제안하며 포수가에게 소백을 모시라고 추천. 이리하여 관이호와 소홀은 규를 모셨고 포수가는 소백을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양공과 문광의 불륜에 대하여 포수가는 소백에게 자식된 도리로서 백성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제양공에게 반드시 간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포수가는 포수가대로 정의감도 있었지만 소백이 군위에 오르는데 규보다 불리하다고 판단, 제양공과 문광의 불륜에 대해 침묵하는 규와는 다른 소백의 선명성과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조언했던 것입니다. 이는 대부들이나 백성들에게 소백의 인물됨을 각인시키려는 포수가의 선전술이었지요. 이에 소백은 포수가의 조언대로 고지식하게 제양공에게 문광과의 불륜관계는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나라를 위해서라도 문광과의 만남을 절제해야 한다라고 직언했는데
제양공은 대로하고 소백을 발로 차기도 하였습니다. 포수관은 제양공의 무도하고 경박한 행동으로 보아 그의 앞날에 재앙이 있을 것임을 예견하고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소백을 데리고 그 나라로 달아났습니다. 그 나라는 소백의 외가인데다가 작은 나라여서 소백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고 제 나라와도 가까우니 제 나라의 변이 있을 때에는 돌아오기도 쉽다며 그 나라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주무왕이 자의 길을 봉한 나라입니다. 제양공과 규, 소백의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동줄국지 제15회에서는 규와 소백은 제양공의 서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으나 제태공세가에서는 규와 소백은 제양공의 동생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초세가와 좌전 노소공 13년조에서는 소백 즉 제황공은 제희공의 아들이라고 기록, 즉 소백과 제양공은 형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소백의 생모와 관련하여 동줄국지 제15회에서는 소백의 생모는 그 나라 여자라고 묘사하고 있으나 제태공세가, 초세가, 좌전 노소공 13년조에서는 소백의 생모는 위나라 제후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지는 구인방에도 불구하고 인재들이 모여들지 않자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간이오뿐만 아니라 제 나라 사람들은 무지가 대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괜히 불안한 정권에 발을 담갔다가 정권과 함께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관망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 가운데 거구가 봉업인 옥름이란 대부가 있었는데 그는 지난날 무지와 진리를 두고 심하게 다툰 후 그에게서 심한 학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지가 새로운 군주가 되자 옥름은 재빠르게 그에게 지난날의 일을 사과하고 대부의 배설을 얻었던 거였죠. 그러나 옥름은 무지에 대한 원한은 풀지 않았습니다. 옥름은 많은 대부들이 무지, 연칭, 관저보에 대하여 불만이 많거나 아니 곱게 보고 있음을 인지하고는 대부들에게 모든 이가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앞장서서 제 양공을 죽인 도적을 없애고 제 양공의 아들을 옹립하겠다라며 자신의 심중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동과가 등 많은 대부들도 옥름의 뜻과 같다며 공감을 표하였습니다. 이에 옥름은 이들과 계책을 수기한 후 대부 대표를 뽑아 고호를 찾아가 고호도 설득 이들은 본격적으로 무지 타도에 나섰습니다. 기원전 685년 봄 고호는 연친고와 간지보를 자기 집에 초청하였습니다. 둘은 상경인 고호가 무지의 적의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어서 걱정하는 차에 고호가 사저로 초청하자 반색하며 응하였습니다. 고호는 옥름 등과의 계책에 따라 무지 곁에서 연징 등을 떼어놓기 위해서 둘을 초청한 것이었죠. 고호는 둘에게 조안상을 차려 대접하며 제양공의 폭정을 신랄하게 비판한 후 새 제후를 옹립해 준 것에 대한 보답차 또 자손들의 앞날을 부탁하려는 마음으로 둘을 초청하였다라며 둘을 초청하게 된 배경을 밝혀 둘을 안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둘과 환담하며 계책에 따라 공궁에서 불이 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연친고와 간지보는 가문과 자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고호의 말을 듣고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결국 너도 가문을 걱정하는 한낱 필부구나 하고 느꼈던 거였죠. 그러고는 우리가 짓고 나는 한 고시문정은 걱정할 것 없다. 다만 무지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라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고호가 권하는 쪽쪽 술을 기분 좋게 마셨습니다. 고호가 도와준다면 무지도 안정될 것이어서 자신들도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거물이 없 옥름은 무지를 찾아가 공자규가 노군의 지원을 받아 제나라로 쳐들어오고 있다고 거짓 보고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무지에게 속히 대부들과 대책을 세우자며 조당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무지는 깜짝 놀라며 연징 등을 찾았으나 옥름이 이들은 성 밖으로 놀러 나갔다고 하고 또 대부들이 조당에 모여 있다고 하자 응급길에 조당으로 향하였습니다. 무지가 조당에서 좌정하려고 할 때 대부들이 무지의 앞을 가로막으며 무지가 앉지 못하도록 했고 이때 옥름이 무지의 뒤로 돌아가 빗수로 무지의 등을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계책에 따라 궁중뜰에 불을 놓았죠.
이때 고은은 신복부하로부터 궁중에서 불이 솟았다는 보고를 받고는 둘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살며시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이어서 매복하고 있던 장사들이 연회장을 덮쳐 순식간에 둘을 죽여버렸습니다. 무지는 제 양공이 죽은 지 2개월 남짓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무지가 죽은 시기와 관련하여 동주일국지 제15회에서는 무지는 노장공 12년 즉 기원전 682년에 피살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으나 진봉기 제태공세가 연표 기원전 685년 제난 좌전 노장공 9년조에서는 기원전 685년에 무지가 피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지를 죽인 사람과 관련하여 동주일국지 제15회에서는 제나라 대부 옥름이 무지를 칼로 찔러 죽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봉기와 좌전 노장공 9년조에서도 대부 옥름이 무지를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연표 기원전 685년 제난에서는 제나라가 무지를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제태공세가와 중국 통사 동주에서는 무지가 옥림이란 고을에 놀러갔을 때 일찍이 무지에게 원한을 품은 옥림 사람이 무지를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패기일국지의 이번 회차 팩트체크에서는 무지가 죽은 시기에 대한 상이한 묘사와 기록, 무지를 죽인 사람에 대한 상이한 기록, 제양공과 규, 소백의 가족관계에 대한 상이한 묘사, 소백의 생모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대한 상이한 묘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상인이 물건을 사러 갔다가 며칠 후에 그 물건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때 물건을 사야겠다고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갖고 간 그에게 현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본원이 아무도 없을 때 갖고 간 돈을 모두 묻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곳에 가보니 돈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찌 돈이 없어졌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주변을 살피다가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집이 하나 있었고 그 집 벽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상인은 그 집 누군가가 그 구멍으로 자기가 돈 묻는 것을 본 후에 그 돈을 가져갔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상인은 그 집을 조사한 바 그 집에 노인이 살고 있는 것을 알아낸 후 노인을 찾아가서는 공손하게 어르신의 지혜를 빌리고 싶다. 지금 내게 은화 500개가 든 지갑과 은화 800개가 든 지갑 2개가 있는데 작은 지갑은 남몰래 묻어두었다. 그런데 이 큰 지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노인은 그건 지혜랄 것도 없다. 작은 지갑을 묻을 때 분명히 본 사람이 없었다면 큰 지갑도 그곳에 묻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 뭐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였습니다. 상인이 돌아간 후 욕심 많은 노인은 자기가 훔쳤던 지갑을 훔쳤던 그곳에 도로 묻어 놓았습니다. 상인이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더 큰 돈을 묻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상인은 노인의 집을 나와 돈을 묻었던 곳을 줄곧 감시하다가 노인이 나타나 작은 지갑을 도로 묻는 장면을 몰래 목격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노인이 돈을 묻고 떠나가자 잠시 후에 자신이 묻었던 돈을 찾아냈습니다. 잃어버렸던 돈 전부를 찾은 것이었죠. 여러분,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